전기차의 전환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24년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무슨 일이 있나요?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네. 책 한 권 이렇게 들고 나와주셨거든요. 네, 원래 제가 당분간은 이제 유튜브 출연을 안 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세계적인 책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게도 제가 그 추천인 자격으로 책에 아주 조금 참여를 하게 된 격이 돼서 여러분들께 정말 이 가끔 출간되는 이 세계적인 책을 있는 그대로 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 여러분께 속 시원히 좀 안내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너무나 지금 핫한 인물이고 특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도 사실 일론 머스크를 되게 또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워낙 전기차 2차전지 섹터가 강한 와중에 또 전기차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테슬라고 또 테슬라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참 저희가 또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일론 머스크 하면 많은 분들이 우선 전기차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일론 머스크도 같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래서 전기차 사실 많은 분들께서 전기차에 대한 전망은 너무나 좋게 보시지만 이게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느냐에 대한 얘기에 있어서는 매년 또 갑론들박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떠세요? 우리 한국의 어떤 GDP 경제 규모라고 생각한다면 그 경제 규모를 쪼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산업별로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산업이 10개 있다. 그럼 각 산업의 총생산, 쉽게 말하면 총생산의 합이 우리나라 GDP인 거예요. 근데 그 총생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섹터가 있다. 그럼 하나가 반도체, 하나가 자동차인 거예요. 지금부터는 팩트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하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략 12% 정도가 됩니다. 합쳐도요? 예, 둘이 합치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조금 내려왔지만 지금 2023년 이런 좀 혼탁한 경제를 제외해 놓고 생각해 보면 통상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8에서 20% 차지하는 게 반도체다. 그리고 두 번째 수출 품목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합친 것 이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 그렇게 중요한 우리나라 산업의 한 섹터인데 자동차가 이 자동차 전체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몇 퍼센트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확정적인 통계는 22년까지밖에 없겠죠. 23년은 확정적인 통계는 아니죠. 아직은 7월까지의 통계를 합친 값을 추산할 수 있는데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8.2%입니다.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는 약 15%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10%가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8월까지의 수출 통계를 가지고 추산을 해보면 대략 23.5%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22년과 23년을 비교해 보면 이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18.2에서 5% 수준의 전기차 수출액이 24%가량으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3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을 예를 들어서 100대를 한다. 그럼 100대 중에 4분의 1가량이 전기차 수출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24년에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 무슨 일이 있나요?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는데 미국 대선이 있고요. 파리 올림픽이 있어요.
파리에서 개최돼요. 근데 파리가 어떤 지역이죠? 상징적인 기후변화 협약을 맺었던 2015년에 200여 국가의 총수들이 나와가지고, 총수라고 표현한 것은 소위 국제기구 총재나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 유엔 총재, 반기문 총재까지 해서 다 모여가지고 합의했죠. 198개 나라가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수백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송 부문, 자동차인 거예요. 자동차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전기차로의 전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전기차의 전환을 앞세워가는 과정에서 유로피언 국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2025년부터 당장 전기차 아니면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선언한 나라들이 하나둘 등장합니다. 그게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예요. 25년부터.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25년을 앞선 24년 정도부터 좀 기하급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근데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시가 전기차 외에는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그 법적 조치를 가장 먼저 단행하는 나라가 되고 싶겠죠. 나라라기보다는 도시가 되고 싶겠죠. 파리시가. 그래서 24년부터 전기차 외에는 판매를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올림픽 경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지만 굉장히 경제적인 함의가 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때 5G 선언하고 5G 선도 국가가 되고, 일본 도쿄올림픽 때 좀 코로나19 때문에 좀 망가진 게 있지만 그때 수소 산업을 붐을 일으킬 작정을 갖고 있었어요. 역시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그런 준비를 할 텐데 당연히 유로피언 국가들은 전기차를 우리 산업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전기차 영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그런 행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팩트를 한 가지 더 드린다면, 지금 이제 세계적인 공통적인 통계를 추계할 때는 지금은 안타깝지만 21년 기준입니다. 이게 최근 통계인데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의 모델이 몇 개나 될까요? 300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약 5년 전 2016년과 비교하면 약 120개에서 30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노르웨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차 판매 대수 중에 전기차가 몇 대가 될까요? 전기차가 몇 퍼센트 될까요? 93%입니다. 그리고 이 비중은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016년에는 약 60% 정도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의 비중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가장 그 비중이 많은 나라예요. 네. 세계에서.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북유럽 순입니다. 근데 이게 21년 기준이고요. 22년, 23년 기준으로는 95%를 상회했다고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보나, 세계 자동차 모델 개수로 보나, 아니면 여러분이 실물 경기 관점에서 눈으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오토 박람회, 전기차, 자동차 박람회 이런 데 가시면 다 여러분 느끼실 텐데, 모든 자동차 기업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기차로 완전히 대체하는 행보들,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먼저 사라지고 전기차가 그 부분을 상당 부분 대체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전기차의 전환은 정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교수님 보면은 네. 구체적인 데이터 팩트를 기반으로 한 네. 설명을 주시기 때문에 네. 이게 청자 입장에서도 네. 되게 다 그렇구나 보다 직관적으로 네. 납득하기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전기 차종들이 계속 이미 있고 네. 앞으로도 더 늘어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사실 테슬라가 예. 굳건한 지위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미 테슬라가 선두의 지위에 있긴 하겠지만 예. 다수의 국가들이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기 차종들을 막 내세울 건데 네. 그러면 점점 테슬라의 지위는 약해지는 거 아닌가? 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등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과 전체 마켓시어에서 상당 비중의 후발주자들이 특히 뭐 저렴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확보해 나가는 그 흐름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제가 테슬라를 좀 강조하는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앞에는 전기차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가늠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러면 지금까지의 전기차를 상당 부분 있게 만든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면에서는 상당 비중을 좀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 전기차의 새로운 모델이나 자동차 산업이라는 범주에서만 국한해서 생각해 봤을 때 전기차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표현을 합니다. 테슬라의 어떤 방향성은 세계적인 모든 자동차, 도요타를 비롯한 뭐 포드를 비롯한 세계 주요 이 자동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런 기업들의 행보를 보면 아직도 이런 기업들은 현재를 열심히 달릴 뿐이고 테슬라는 혼자서 미래를 달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가총액으로 봐도 그래요. 너무나 여러분 유명한 표현이죠. 자동차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등부터 15등까지 나열하면 뭐 기준 시점마다 다르겠지만 테슬라가 보통 15위 정도 돼요.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더한 값보다 테슬라 하나의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보여줄까? 바로 미래를 보여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전기차의 미래를 이끌어 왔는지를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은 그런 미래를 이끌어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담긴 이 사람의 인물 여러분들께 주식 하나 잘 투자하고 얼마 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인물됨 나의 어떤 미래까지 가는데 내가 쌓아야 될 어떤 역량 나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 배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경영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있었구나. 충분히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을 관점에서 일론 머스크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지 제가 인상적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부분을 몇 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인용해 가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대학 시절의 모습인데요. 잠깐.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경영학을 공부한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지요. 내 목표는 물리학의 감각으로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것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한 보수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만나면 경영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경영자의 지시를 잘 따라 받들기 위함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경영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에요. 기업의 하나의 나쁘게 표현하면 부품인 거죠. 기업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잘 생각해 보면 모든 경영학을 전공하는 우리 학생들이 대기업을 희망하죠. 그럼 대기업을 희망할수록 그 대기업의 일개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작은 기업, 1인 기업이 될수록 그 기업을 이끄는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네 경영학을 공부하는 경영학도의 그 관점 포인트가 경영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경영자에게 마음에 들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어떤 경영을 전공한 보스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필요 없게 만들고 싶다. 내가 경영자가 되고 싶어서 물리학도였지만 경영학을 복수 전공한 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부터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 전공자로서 학교 다니는 내내 로켓 제작에 뭐 적용되는 물리 법칙에 대해서 막 논의했고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또 인상적인 게 머스크는 배터리에 관한 학술 논문을 읽곤 했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우리 저도 그랬고 동창생들도 그렇지만 막 쉬는 시간에 당구 치러 가고 우리 X세대는 그리고 또 MZ세대는 게임하러 가고 뭐 이랬는데 배터리 논문 읽고 막 이런 거에 막 너무 빠졌던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2003년까지 차량의 10%를 전기 자동차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법령이 막 통과되는 시점이었다. 머스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주역이 되고 싶어라고 말했어요.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는지를 읽고 그 변화에 이끌려서 같이 나도 움직이고 싶어가 아니라 그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항상 이런 마인드로 임한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의 테슬라를 있게 만든 게 아닌가. 또 한때 뭐 2022년이었나요? 21년이었나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1위로 손꼽히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우리가 모두 부자 TV잖아요. 부자 TV에서 그 부자 1위가 일론 머스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그 경유가 평범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무언가를 갖고 그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고 싶다라는 그 포부, 이런 것들이 지금의 테슬라를 있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